안녕하십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정종원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고정기라는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고, 지금은 고정기가 아닌 수투라고 칠판에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다룰 내용은 수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 수투는 사실은 제가 지금 수강생들이 지금 수원을 진행하고 있어서 수투까지도 방학 때 한 번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따로 강의를 찍고 있는데, 이 수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깊게 파고들고 실전 개념적으로 뭐 이제 고3들이 다루는 기출문제를 풀려는 수준의 개념까지 도달을 하려면 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소개하는 입장에서 조금 고의가 되는 입장에서 아직 1학기를 앞두고 있는 고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고난도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뭐 끌어와가지고 조금 이제 어렵게 또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게 만들어주는 그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수투를 소개하는 약간 약간 소개팅하는 느낌, 썸 타는 건 아니고 소개팅까지만 하는 느낌으로 수투를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건데, 그래서 뭐 강의 러닝타임은 조금 길긴 할 텐데 강의 샷시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투를 소개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 위주로 수투를 소개하는 시간이 될 거고, 지금부터는 아마 제 수강생들이 이 강의를 들을 거기 때문에 존댓말을 하지 않고 반말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말해도 되죠? 반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투를 할 건데, 수투가 수원 다음에 배우는 거여서 수원 다음에 수투니까 뭔가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수원, 수투. 이걸 배워야만 이걸 배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원, 수투는 약간은 뭐 필요한 개념이 있긴 하지만 수원, 수투는 독립적으로서 따로 병렬적으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단원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존댓말 해야 되는데, 반말해야 되는데 존댓말 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투를 공부함에 있어서 잘 듣고 있니? 우리 M1, M2? 그럼 들어볼게요. 자, 수투는 총 다 단원이 다 그 교과서마다 다 다르지만 나는 1부터 6까지, 즉 6단원으로 구성을 하거든. 자, 1번 함수의 극한 단원, 2단원 함수의 연속 단원,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 4단원 도함수의 활용, 5단원 부정적분과 정적분, 6단원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단원 구성상 이렇게 구획을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단원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고, 두 번째 단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은 미분 단원이라고 하고, 자, 이름이 써있다, 그 단원 이름에도 써있다시피 얘를 적분 단원이라고 퉁쳐서 부르기도 한다. 그럼 자, 일단 첫 번째, 얘네들하고 얘네들까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잘 봐. 얘를 배우고 얘를 배워야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자, 미분계수 속에서 또 도함수 속에서 우리 미분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미분을 배워야만 미분의 역과정인 적분을 배울 수 있고, 그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배움으로써 정적분의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단원의 구성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 수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잘 공부를 해야 다 파편화되지 않고 개념들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이것도 적어오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계속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수투 단원의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전 단원을 잘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전 단원을 한 바퀴 돌리는 거를 빠르게 진행한 후에 얘네들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다시 정의하고, 얘네들을 활용해서 얘네들을 다시 정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너희들이 한 단계 수투를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수투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목표는 이 단원을 유기적 연결성을 약간의 고려를 배제를 하고 이렇게 쭉쭉쭉 연결해 가면서 공부를 시킬 거야. 즉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약간 파편화된 것처럼 가르치지만 결국 연결이 되도록 한 번에 정리를 시켜줄 거고, 그럼 선생님 그렇게 하면 너무 고난도 개념이나 뭐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내가 그걸 다 설명하긴 할 건데 그 부분은 어떤 강의에서 들어라 할 거고, 이제 내 수강생이라면 내가 이제 고3들 기준으로 수능 특강 가지고 실전 개념을 활용한 수특 강의로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개념을 설명을 하거든. 앞에다 딱 한 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난도 문제에 대한 고난도 개념에 대한 그 부족함이 여기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고, 일단 그러면 자, 소개는 다 끝났고 이제 OT는 끝났고 수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
얘들아, 함수 일단은 뭐였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뤄볼 거야. 야, 너희들 함수의 극한이 뭔지 알아? 그 함수의 극한은 극한. 근데 극한이란 말 들어봤지? 극한이 뭔데? 지금 너희의 상황이죠.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잖아. 내일 숙제가 내일까지인데 100페이지 남아있고. 그래, 너희 극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리미트라는 영어를 번역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극한을 다루기 이전에 극한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럼 극한을 다루기 이전에 뭐부터 해? 함수의 극한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함수에 대해서, 즉 고등수학 하에서 배운 함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1번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야, 너희 함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무조건. 근데 함수는 무조건 뭘 그리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 동글뱅이 2개. 그래서 x, y로 간다고. 이 x를 정의역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 y를 무슨 역? 공역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럼 x 안에 정의역이 만약에 알파가 있다고 하고요. y 공역 안에 베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알파라는 놈은 정의역이고, 정의역은 항상 뭘 갖고 태어난다 했어? 그 꼬챙이 또는 뭐 포크 같은 거 가지고 태어난다 했지. 그리고 그 포크를 안 쓰잖아? 그럼 이 세상은 멸망하게 돼. 즉 정의역은 무조건 화살표를 써야 되죠. 그러면 자, 그리고 얘 공역인데 이 공역 중에 뭐 한 거? 이 화살표를 받은 놈들을 뭐라고 한다? 얘네들은 치역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함수는 사실상 동글뱅이 2개, 즉 대응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그 대응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즉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는 게 그래프죠. 그럼 자, 함수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그래프를 한번 다뤄봅시다. 이건 지금 함수 한 거고. 자, 함수의 그래프 한번 봅시다. 얘들아, 자, 이런 그래프를 보여준 거야. 자, 얘 함수 맞죠? 그럼 이 함수에서 얘들아, 나는 뭘 관찰할 거냐면 x를 뿔뿔뿔뿔뿔뿔 움직이면서 y 값들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관찰한다는 얘기죠. 즉 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때는 얘들아, 자, 지금 색깔 똑같죠? 이 색깔. x를 따라 뭐를 관찰? y를 관찰하는 거야. 그게 함수죠. 그럼 자, 역함수는 그럼 y를 따라 x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역함수인데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네.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얘들아, 얘가 2,3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이거 지금 그래프 위의 점이죠. 그럼 그래프 위의 점은 뭐 하면 성립하죠?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F2는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대응 관계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얘는 F가 되겠죠. 그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 베타는 그럼 뭐예요? F의 알파다. 이게 만약에 이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이 대응 관계를 F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X를 따라 Y를 관찰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X에 따라 Y를 관찰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건 기본 개념이고 우리는 이제부터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 이 함수의 극한이 얘들아 처음 배우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어려운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나온다. 그리고 작년에 고3 선배들 기출문제를 풀어줄 때 그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다 막 정신 나갔었어. 근데 결국 걔네들 다 100점 맞고 잘 봤습니다. 전교에 2명 100점인데 2명이 100점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다뤄볼 거고, 이제 함수의 극한의 뜻 한번 다뤄보자. 아까 전에 함수와 그래프 했고. 그리고 얘들아, 이 극한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일단은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 게 뭐냐, 약간 목적지, 집결지, 그 다음에 방향,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들아 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건 그냥 이렇다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쌤, 함수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언제 배우나요? 하면 곧 대학교를 가시면 입실론 델타라는 것을 통해서 함수의 극한을 재정리합니다. 처음에 저도 가고 이런 거구나 하고 배웠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그걸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제 좀 잘 배웠거든. 그래서 잘 배우고 이제 친구가 다 거의 공통수학으로 다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공대를 가잖아? 다 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난 잘해가지고 내 친구들 있지,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다 모르겠대. 잘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다 가르쳐줬습니다. 영상통화로. 그래서 다 애들 막 100점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그걸 한다? 어려운 거 안 한다. 그럼 이제 극한의 뜻을 고등학교 국가 과정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뭐 이런 식이 나오거든. 그리고 얘를 알파라 했을 때라고 식을 쓰게 되고, 얘를 어떻게 읽느냐, 리미트라고 읽는 거야. 그럼 얘 리미트니까 뭐야? 극한으로 보낸다 이거야. 근데 극한으로 보내는데 x를 어디로 보낸다? a로 다가가게 보낸다는 거야. 즉 x라는 놈을 a로 가깝게 만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다. 일단 요거를 1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2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정의를 정확하게 쓸 테니까 같이 쓰자 얘들아. 자, 1번. x가 a가 아니면서, 그리고 이게 뭘 하든 형광펜의 대상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거 갖고 문제를 엄청 많이 내죠. 근데 a가 아니고, 미안해.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2번 얘죠.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알파라고, 이 알파는 얘들아 극한값인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알파가 된다는 말은 x는 절대 뭐가 아니면서 a가 아니면서 a 쪽으로 다가갔을 때 이 fx가 알파 쪽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알파 값으로 딱 존재하잖아. 그럼 얘는 그 극한값은 수렴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뭔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 근데 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얘들아 만약에 존재해. 즉, 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잘 봐. 여기서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보다 크게 다가갈 수도 있고 a보다 작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 자, 얘가 a야. 근데 x가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함수값, 그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얘네들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럼 그 극한값이 양방향으로 존재했을 때 그 값이 존재해. 그럼 그건 뭐 하냐면 극한값이 뭐 한다? 극한값이 수렴한다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없어. 다 막 파편화돼가지고 안 돼. 그럼 그 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수렴한다 하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지. 그래서 수렴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다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수렴한다. 그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극한값은 발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정말 중요하다. 1번, x가 a로 다가간다는 말은 x가 a에 가까워지지만 a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x-a가 있어야 돼. 잘 봐. x-a인데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어. 그럼 얘는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얘는 절대 0이 아니야, 얘들아. 근데 어디에 다가간다고 말할 수 있어? 0에 다가간다고 말할 수 있고, 이 0에 다가간다는 말은 이 극한값이 뭐한다? 수렴한다. 이걸로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건 절대 0은 아닌 거죠. 근데 그냥 퉁쳐서 0이라고 계산하는 것 뿐이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는 뭐가 절대 아니라고? 0이 아니라고. 그럼 나눠도 되겠네? 나눠도 돼서 나중에 이걸 엄청나게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도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극한값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본 개념은 됐는데 내가 리미트를 원래 내가 이렇게 쓰거든? 근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많이 써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근데 나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다가갈 때 fx를 베타라고 했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를 감마라고 놨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x가 어디로 다가간다는 거야? 잡아. a 플러스죠. 그럼 얘는 a보다 조금 큰 수야. 아주 조금 큰 수. 그러면 a보다 오른쪽으로. 자, x는 a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a 플러스로 x가 다가간다는 말 이렇게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는 얘기겠죠. 즉 얘를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다가가니까. 다시. 자, 이렇게 다가가는 거 오른쪽에 다가가는 거니까 자 얘는 얘들아 x가 a는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야? a 플러스인 거니까 x가 a보다 큰 경우에는 무슨 극한? 우극한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얘들아 봐봐 x의 a 마이너스야. 그럼 a보다 아주 조금 작은 수야. 거기에 다가가는 거니까 얘들아 얘는 무슨 극한?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지. 좌극한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뽀뽀뽀뽀 움직여서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야. 그럼 자 얘는 x가 뭐보다 작아야 돼? a보다 작을 때 좌극한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란 말이 새롭게 정의가 된 거야. 근데 이걸 왜 배우는데요? 당연하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주 좋은 습관이야. 그럼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 값이 각각 존재하는데 만약에 얘들아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값이 수렴하도록 하래.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수렴하도록 하래. 그럼 수렴하려고 하면 x가 a로 다가가는데 fx가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네. 그럼 이걸 존재한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가 a보다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경우에서도 값이 있어야 되고 x가 a보다 작은 좌극한에서 다가갈 때도 그 값이 있어야 되고 그 값이 어때야 돼? 일치해야 그 방향이, 그 결착지가, 그 종착지가, 그 목적지가 똑같아야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돼? 그럼 얘가 수렴해야 돼. 그럼 자 좌극한 와 무슨 극한? 우극한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데 이 값이 아까 뭐였어? 베타였고 이 값이 감마였죠. 그럼 얘네 둘이 뭐하면? 같으면 그 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수렴값이 베타고 감마인 거예요. 이해돼?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으면 뭐 할 거냐면 이제 극한의 뜻을 알았으니까 함수의 극한에서 그래프 읽는 법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극한, 좌극한, 우극한 어떻게 다룬지 한번 보자. 자, 1번 자, fx가 x가 1이 아닐 때는 2x를 따라가는 함수고 x가 1이면 4를 따라가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얘들아 사실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그거 링크 보내달라면 보내줄 건데 그 강의를 보면 구간에 따라 나눠진 함수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개념 친숙해지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y는 2x 이렇게 그리고 자 얘들아 이거 빵꾸 왜 뚫은 거야 나? 1에서는 2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y는 fx를 그렸는데 이거 빵꾸가 뚫린 거지. 근데 1일 땐 뭘 넣어야 돼? 4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그럼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너희 F1 구해봐. F1 뭐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야. 자 이거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 얘들아. 1을 넣으면 함수값이 뭐야? 4죠. 그럼 얘는 함수값이네. 근데 내가 너희한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야, 이건 뭐야 이거? 봐봐.
얘를 알려면 1에 가깝게 하는데 1은 절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처음에 어떻게 하냐? 2다 라고 하겠지만 얘를 정확하게 아까 전에 배운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얘는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따져줘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줘야 된다고. 좌극한은 뭐가 돼? 왼쪽에서 잘 봐 얘들아. 아까 그랬지. 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때는 x축을 따라 y축의 y좌표의 변화를 보는 거라며. 그럼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다가가. 그럼 함수값 y값은 어디로 다가가? 2로 다가가죠. 그래서 얘도 2야. 사실은 얘들아 얘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2라는 딱 정량값은 원래는 아니야. 근데 그냥 2라고 퉁쳐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즉 우극한을 봤어. 자, 얘들아 x축에서 1만큼 x좌표로 움직이면 y좌표가 어디서 어디로 가? 2로 다가가죠. 얘도 2네. 얘네들이 똑같네? 그러면 무슨 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해서 2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잘 들어 얘들아. 얘네들이 지금 뭐해? 다르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근데 얘네들이 같은 경우가 있거든?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거기서 다룹니다.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읽는 법.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서 극한값을 따지고 함수값은 정확한 그 지점을 논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만약에 필기를 하고 계신다면 같이 필기를 하실 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했는데, 자, 함수값은 얘들아 뭐냐면 그 지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딱 그 지점, 그 포인트. 핀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고, 얘들아 극한값은 뭐야? 극한값은 근처의 값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 읽는 법이었고, 두 번째 함수 다가 같이 봅시다. 그래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졌네. 한번 지울게. 얘들아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막 고난도 개념을 다루진 않아서 이제 약간 쫑쌤의 그런 비기 같은 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걸로 한번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공부 더 어려운 문제 풀 때, 더 어려운 개념 배울 때 좀 더 적응력이 빠를 거니까 하는 거야. 2번 fx가 이렇게 따라 구간에 따라 나눠지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x고요. x가 1일 때는 3이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2x입니다. 자, 이 용어 한번 다뤄볼게. 일단 첫 번째. 그래프 먼저 그리자. 자,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가서 여기 빵꾸 뚫리고요. 1 넣으면 함수값 3이니까 여기에 함수값 존재하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기울기 더 가파르게 2 이렇게 되는 함수가 fx겠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뭐 따질 거냐면 리미트 x가 1-1일 때,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리미트 x가 1-일 때랑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그 다음에 f1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내가 이제 또 하나만 더 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자, 요거를 다 구하라고 할 겁니다. 지금 한번 퍼즈하고 한번 구해볼래? 봐봐. 1 마이너스로 다 간다는 말이야. x에다 모르는 거면 0.99 또는 0.999999 같은 걸 넣는 거야. 그럼 1보다는 어떤 거? 작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디로 함수값이 다가가는, 함수값이 아니죠. 그 y좌표가 어디 쪽으로 다가가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디로 다가가고 있니 얘들아? 1로 다가갔으니까 얘 1이죠. 돼요? 그 다음에 1 플러스는 얘들은 뭐야? 얘는 뭐냐면 1.01, 1.001, 1.000000001 같은 걸 넣는다는 거야, f에다가. 그럼 1.00000 넣으면 어디 쪽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 값을 2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지, 우극한을. 그 다음에 f1은 얘들아 그 지점을 의미할 테니까 뭘 넣으면 돼? 1을 함수값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딱 3이 나오는 거죠. 자, 봐봐 얘들아. 그래서 자, 이거 지금 다 설명했지? 요거 구해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뭐야 이거? x가 1로 다가가는데.
극한이죠, 극한.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보고 얘들아 그래프를 먼저 보지 마. 처음에는 우극한, 자극한을 따져야겠죠. 근데 우극한, 자극한 따졌더니 뭐야, 둘이? 다르죠? 그럼 이 값이 존재, 안 존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부분을 존재하지 않는, 즉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럼 수렴하지 않는 부분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 여기다 쓰고 갈 거니까 같이 한번 써보자. 자, 읽어봐봐. 얘 무슨 극한? 우극한. 얘 무슨 극한? 좌극한이지. 그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대. 그러면 얘랑 완전히 동치인 말이 뭐예요? 필요충분 조건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너희가 설명할 수 있어야 오늘 개념을 정확하게 배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산하는 경우가 좀 대표적인 경우, 당연히 뭐 불연속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일단 난 오늘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근데 좀 소개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조금 더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얘들아, 자, 얘 극한 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거 fx라 하면 극한값 존재 안 존재? 존재하지 않죠.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이래? 근데 함수값은 뭐야? 얘죠. 그럼 함수값이랑 무슨 극한은 똑같은 거냐, 얘들아? 이제 좌극한은 똑같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경우 유리함수 같은 거에다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x가 a로 다가가고 있어. a로 다가갈 때 이 좌극한으로 다가갈 때는 무슨 무한대로 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 다음에 우극한으로 다가오면 이게 무슨 문제야? 플러스 무한대죠. 잘 들어 얘들아. 쌤, 플러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는 똑같은데요? 극한값 수렴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는 정량적 값이 아닙니다. 다시, 무한대라는 말은 얘들아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얘와 얘가 똑같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는 그냥 뭐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도 발산한다. 즉 수렴값이 없다라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나중에 부정형을 배우잖아. 근데 부정형은 여기에서 안 다룰 거예요. 너무 문제를 풀어보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다룰 때는 안 하고 이제 제가 영상 보내줄 링크 같은 거 보내달라고 하면 그거 보내줄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이 이제 한 단원이 끝났고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알파로 존재하고요. 리미트 x가 b로 갈 때 fx를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잠깐만. 내가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라고 놓은 거야. 자, 그럼 일단 이거 봐봐. 이거 해석해봐. 이거 뭐야? 극한값이 존재해. 극한이 수렴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얘도 극한값이 베타로 존재해. 그러면 뭐도? 이것도 이 극한값도 수렴해.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각각의 수렴함이 전제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요러면 일단 요러면 즉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치면, 즉 수렴한다 치면 이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gx를 뭐해도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 극한 시간에. 그러면 얘를 뭐로 퉁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로 하나 계산하고 풀 마 곱 나누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갑니다. 얘가 뭐니까? 얘 알파. 얘 뭐니까? 베타라고 해서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빼기 수렴, 수렴 곱하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은 그냥 리미트를 각각 쪼개가지고 극한값을 먼저 극한을 보내버리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야, 얘들아. 무슨 조건이냐면 수렴하는 놈들끼리 연산은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써먹는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점은 내가 계속 설명하고 있고 이건 고정기에도 나올 건데 절대 얘들아 모는 나누는 수는 뭐가 될 수 없지 절대 0이 될 수 없다가 고등수학에서의 가장 큰 전제거든. 그럼 나누는 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일단 봐봐.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0을 나눌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나누기라는 놈이 들어가네? 그러면 이 gx라는 즉 리미트 gx라는 이 베타 값이 뭐면 이 경우 나누기 경우 0이면 성립해 안 해? 안 하게 되고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돼. 어떤 경우? 나누기의 연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필기를 합시다. 자, 나누기 연산의 경우 나눠주는 극한식의 극한값이 뭐면 안 된다? 0이면 절대 안 된다. 즉 그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를 할 때는 주의를 해라. 그래서 요건 0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써먹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넘어가서 지금은 애다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안 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약간 붕 뜰 수도 있어.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걸 뭐 써먹으라고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난 그건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상관없고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 가르친 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풀어보고 싶으면 아무 책이나 사가지고 풀어보시면 문제 풀릴 거예요. 다만 문제풀이 위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소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식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다 식을 변형할 건데 나 왜 식을 왜 변형해? 근데 기억나? 우리 무리수분의 무리수 있으면 무슨 화해? 유리화하죠. 너 유리화 왜 해? 문제를 풀려고 유리화하죠. 그럼 마찬가지야. 나 식을 변형하려면 왜 식을 변형하는 건데? 내 목적의식이 있어서 식을 변형하는 거 아니야. 목적의식상 극한에 대한 성질을 위해서 식을 변형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뭘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수렴하는 값들을 찾으러 식을 변형하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부분들을 무조건 수렴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1번 무슨 성질이냐면 유리식 성질을 활용하는 게 있고 2번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유리식 성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세모분의 동글뱅이야. 당연히 세모는 절대 뭐면 안 될까? 0이면 안 되는 상황. 그럼 얘랑 똑같은 놈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거기다가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죠. 또는 세모분의 동그라미랑 똑같은 것도 못 만든다고? 나누기 별 하고 절대 별은 뭐면 안 되지? 0이면 안 되는 이 상황이네.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잘 봐. 리미트 x가 뭐랄까? 무한대로 해볼게요. 네. 자, 요런 걸 풀 때, 일단 이거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건 사실상 유리함수를 그려서 극한으로 그래프적 성질로 파악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로점근선이네? 3분의 2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저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자, 극한의 성질 뭐였어? 뭐 하는 놈들? 수렴하는 놈들을 찾는 게 우리의 포인트죠.
그럼 수렴한 놈들 찾고 싶은데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냈어. 그럼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이러면 안 돼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1 이러면 안 돼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렴한 놈들 찾아야 돼. 얘 수렴해? 무한대? 아니죠. 얘 수렴해? 얘는 수렴해. 얘 수렴해? 안 해. 얘 수렴해? 안 해. 해. 그럼 봐봐. 안 하는 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것끼리는 연산을 리미트를 쪼개서 보낼 수가 없다고. 그럼 리미트를 쪼개서 보내려면 수렴하는 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뭐 해도 되는 거야? 나눠도 곱하거나 나눠도 된단 말이야. 같은 수를. 그럼 일단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는 절대 0이 아니겠죠. 그럼 내가 첫 번째 x로 만약에 양면을 나눴어. 분모 분자를 나눴어. 자, x로 나누면 얘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x분의 1 분의 2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얘들아 봐봐. 얘 x 무한대로 가면 수렴해? 수렴해. 얘 x 무한대로 보내면 얘 수렴해? 수렴해. 근데 얘고 있지, 요거 주의해봐 얘들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저 그 정도로 유치하지 않아도 이해해요 그러지만 나중에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될 만큼 까먹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절대 까먹지 않게 만들어줄게. 너희 피자 한 판을 무한명에서 나눠 먹었어. 그럼 이 한 사람당 몇 조각 먹어? 0.00001조각 먹겠죠. 즉 한 판을 무한명에서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떨어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먼지 티끌 같은 거 받겠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1을 x로 나눈 거니까. 근데 x가 무한대로 가. 얘 0으로 나가겠죠. 0으로 수렴하네. 그 다음에 얘는요. x를 무한대로 보냈어. 피자 한 판을 나눠 먹으면 플러스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0 분의 2 플러스 0으로 각각을 수렴해서 리미트를 보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빼기 수렴 나눈 거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2가 나온다 해서 푼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목적의식을 알아야 돼. 왜 식을 변형한 거야? 나 x를 왜 나눈 거야? 수렴하는 놈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 중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도 다 이 성질로 풉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수분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인수분해는 사실은 영인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영인자는 사실 그 고난도 개념에서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냥 소개만 하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야, 얘들아. 잘 봐.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선생님이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했는데. 얘들아, 절대 이 말은 x가 뭐가 아니란 얘기야? 1이 아니라고 전제를 해준 거야.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1이 아니니까 얘들아, 얘도 0이 아니야. 하지만 어디로 가는 놈이야? 0으로 다가가는 놈이니까 나눌 때 문제가 되겠네. 각각을 수렴하는 걸 0으로 보내면 안 된다면. 이게 그 경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자, 인수분해 했네. 야, 인수분해를 하고 나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 게 보여? 0으로 가는 게 보여. 그리고 얘도 어디로 가는 게 보여? 0으로 가는 게 보이죠? 이걸 뭐라 하냐면 0은 아닌데 0으로 다가간다. 즉 0을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얘를 0인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0인자는 뭐 나중에 그걸 강의에서 보면 되니까 됐고 얘를 뭐 해도 돼? 0이 아니니까. 일단 봐봐. 0으로 다가가지만 절대 0은 아니죠. 그럼 나눠도 돼 안 돼? 나눠도 되는 거야. 분모 문제에서 나눠주면 이 값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을 계산하는 거고 여기다가 1을 보내봐봐.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하니까 2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를 관점에서 볼 거면 그래프를 그려서 x 플러스 1을 그린 다음에 1로 다가가게 만들면 얘 어디로 다가가니까? 2로 다가가고 극한값이 존재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으니까 2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래프적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 극한의 성질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들아 여기서 파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자 1번 분모가 0으로 가고 즉 극한값으로 따졌을 때 0으로 간다는 얘기야.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들아 그리고 뭐가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니까 극한 분수에
분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도 자동빵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게 뭔 말이냐면 분수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해. 그리고 분모가 0으로 다가가. 그럼 자동빵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데 fx가 fx로 하지 말고 fx분의 gx라고 해보자. 일단 이 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했어. 그럼 자, 분수가 극한값으로 수렴한 거지. 그때 분모가 만약 0으로 가. 그럼 저기 여기서 하나 뭐가 더 주어진 거야? 이건 전제야, 전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0으로 간대. 즉, 얘들아, 분모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원래는? 0이 되면 안 되는데 0에 다가가는 값이니까 나눠도 된다고. 근데 0으로 나누면 원래 우리 수렴분의 수렴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걸 풀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얘가 0으로 다가가는 데다 얘가 알파 값으로 수렴해. 그럼 gx도 뭐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여기서 얻어내는 결론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써먹게 될 거야. 선생님, 선생님 모르겠어요. 당연해. 처음 배우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럼 나 여기서 하나 뭐 해볼 거냐면 증명을 해볼게. 이거의 증명. 자,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a로 다가갈 때 gx는, 얘는 뭐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분의 gx 곱하기 fx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얘 값 0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그 0은 0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나눠도 되고 곱해도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알파로 수렴하고 있죠. 자, 얘 지금 나 수렴 조건 쓰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자, 수렴하고 수렴하는 걸 곱하래. 그럼 0이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고 알파 곱하기 0이니까 이 값 0으로 수렴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증명하지 않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이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분자도 자동빵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써먹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의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2래. 얘들아, 얘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알파 값, 즉 2로 존재하지. 그러면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써먹는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얘들아, 이거 어디서 봤어 아까? 인수분해 활용해서 이거 기억나?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랑 얘가 약분이 돼서 2로 가는 거잖아. x를 2로 보내서. 1로 보내서. 맞잖아.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다가가지. 왜? 이 인자랑 이 인자가 0인자가 제거돼야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순간 고난도 개념으로 넘어갈 뻔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다뤄보고 그냥 이제 특징 2번 다뤄볼게요. 특징 2번. 특징 2번. 자, 오늘은 특징 2번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특징 2번까지 하고 나머지 거 개념 빨리 끝내고 연속성 다음 시간에 다뤄줄게. 자, 그러면 넘어가서 2번. 아까 전에는 얘들아 분모가 0으로 갔지. 분자가 0으로 가고 자, 분수에 극한값이 존재해. 그 경우에 분모도 0으로 다가간다는 게 이 성질인데 요거 너무 중요해 얘들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이 극한값이 뭐면 절대 안 되냐면 0이면 안 돼요. 이 사실은 꼭 쓸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얘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 값으로 존재한다고? 그럼 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분의 gx가 베타로 존재해. 그리고 이 베타는 뭐면 안 됐을 때 0이면 안 돼. 아까 1번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가 이거. 아까 전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려면 반드시 그 분수 극한 값은 베타고 베타면 절대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을 얘들아, 이 상황에 플러스 모도 줘야 돼.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0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럼 자, 요게 0으로 가는 데에다 요건 0으로 안 가. 그러면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고. 만약에 얘가 0으로 가잖아. 얘들아 분모가 뭐가 돼도 0으로 다가갈 거야. 이거 개념 좀 나중에 어차피 더 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럼 네가 이거 증명해 봅시다. 어떻게 증명?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우리의 목표는 fx니까 fx를 구할 거야. 그럼 fx를 구하려면 얘들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뭐랑 똑같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나누기 fx분의 gx를 해준 결과가 fx가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리고 각각의 수렴하면 수렴 성질 써서 각각 리미트 붙여도 되는 거잖아.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뭐죠?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얘들아 나누기 b를 할 건데 베타를 할 건데 베타는 절대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는 거지. 그럼 0 나누기 베타니까 얘 뭐예요?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분모도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럼 이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항식의 성질을 활용한 다항식의 차수 결정이나 다항식 문제풀이 같은 거 조금 진행을 하고 이제 부정형이라고 있어요. 극한식의 부정형.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분의 0꼴, 뭐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난도 개념으로 다루는 거는 다른 영상에 찍어놨으니까 그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일단 소개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정도면 소개가 굉장히 딥하죠. 거의 뭐 소개팅 하는데 뭐 다 물어봤어. 거의 상견례한 수준이야. 그래서 조금 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끝내 수투.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처음 하는 거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다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마일드하게 소개하는 느낌으로 좀 더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했고 수고했어. 바이.